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오늘 오후 6시 김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만납니다.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대선을 27일 앞둔 전국 상황을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원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둘러싼 이 범보수 진영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삼각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단일화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도 국민 배신이라며 견제 수위를 높였는데요. 김 후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목표한 시한 내에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할 것입니다.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들 간에 또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다 이상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경쟁해야 될 주요 진영은 이상하게 후보를 뽑자마자 무슨 다른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고. 네,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 측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이 갈등이 격화가 되는 상황에서 일단 오늘 오후 6시에 만난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올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 관련 얘기가 중심일 수밖에 없겠죠. 예. 또 후보 입장에서도 그게 지금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양보를 요청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최종 결론이 과연 오늘 나겠는가. 아무래도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고 다만 그 단일화 시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뭐 영원히 끌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 측은 본인이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기는 예. 어찌됐건 국민의힘 경선 통과한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당한 후보인데 예. 그리고 상대는 무소속 이제 후보인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 역시 이제 주도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고 예. 또 자기가 어찌됐건 뭐 이제 뭐 이렇게 비유하기는 좀 뭐하지만 약간 갑의 위치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3 후보에게 일단 이제 양보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일단 이제 대화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양측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은 계속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뭐 쉽지 않은 길이라고 봅니다. 이제 정점이 아니고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김문수 후보로서는 당이나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방금처럼 아마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다. 즉 그랜드 빅텐트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절차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왜 11일까지 안 되면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랜드 빅텐트를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명분으로 내세운 반 이재명 전선을 통한 대선 승리를 하려면
최소한 이준석 정도는 들어와야 소위 말해서 중도 확장성을 가질 거고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랜드 빅텐트라고 하는 본인이 이제까지 필요성을 주장한 부분을 아마도 강조를 할 거예요. 이제 다만 보수 지지층이나 또 당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일까지 단일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아마 최대한 노력한다에 방점을 찍은 정도의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할 것인데 문제는 한덕수 후보예요. 한덕수 후보가 거기에 동의한다 손 치더라도 또 아마 반대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본인이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11일까지는 확정해야 된다는 것만 한덕수 후보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지금 그랜드 빅텐트가 과연 그럼 11일까지 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장담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합의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다른 소위 말해서 이준석 또는 이낙연 이런 분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이 시간을 갖다 기다릴 수 있겠느냐. 결국은 이번 단일화 논란은 이제 시작이고 11일까지의 시간 싸움, 기싸움 그리고 그걸 둘러싼 갈등은 11일로 다가갈수록 굉장히 더 커지기만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라면서 단일화를 자신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당 차원에서 실시하려는 이 당원을 대상으로 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 신경전이 심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일은 사실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네. 지금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은 격이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잘못한 거죠. 일단은 당의 후보 먼저 챙기고 예. 예. 그 후보하고 상의를 해서 협조적으로 진행을 해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당 밖에 있는 후보를 이제 다 끌어들이는데 더 집중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당내 경선 통과한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전례가 없어요. 예. 과거에도 단일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는 당의 후보 편에 서서 이 정리를 해나가는 아니면 최소 중립적인 입장에 있든가 그랬었던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사실은 그림이 다 망가져 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 책임이 크고요. 어찌됐건 그 당의 경선 최종 그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원래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예. 실질적인 당권을 거의 행사하는 겁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는. 근데 김문수 후보 지금 전혀 그 행사를 못 하고 있고 이른바 쌍권 지도부가 지금 본인들이 거의 행사를 하면서 그냥 김문수 후보에게는 자꾸 이렇게 우리가 제안한 대로 가라라고 압박만 가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좀 뒤로 물러나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를 하더라도 설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결과는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예.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는 이미 보수 지지층 내에서 공론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도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다고 너무 지금 서둘러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과연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그거부터 일단 좀 확실하게 하고 좀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를 지금 거의 적대시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당 지도부도 그렇고 친윤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개입설도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지금 자꾸 유발하고 있는 수상한 행동들을 계속 이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 지도부가 지금 져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들이밀듯이 할 필요 있겠는가? 예, 차후에 해도 되는 거고 사실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론조사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보수 지지층들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김문수 후보도 알고 있고 부담도 느끼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물론 자기 지금 이제 본인 희망은 자기가 최종 후보가 되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고집했다가 혹시라도 나중에 이 범보수 진영에서 역적으로 몰리면 향후에 정치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헤아려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당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단일화에 대한 찬반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김 후보와 당내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뭐 단일화에 대한 찬반 조사가 나온다면 결과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찬성이 굉장히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단일화가 필요하냐? 예. 두 번째는 11일까지 단일화 해야 되냐? 시점에 대한 질문. 그렇죠. 예. 그럼 이걸 왜 할까? 만약에 11일까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권을 위임받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11일까지 단일화 안 하면 사상 유례 없는 당이 당 후보를 갖다가 교체하는 이런 강제 교체 사건까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일까지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 또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갈등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부분인데 저는 그 김문수 후보의 그 소위 말해서 전제 즉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이것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강행한다라는 것은 11일까지 안 될 경우 소위 말해서 후보 교체까지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거라고 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양쪽이 배수진을 치고 지금 싸움에 들어간 거다. 김문수 후보는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거고요. 당에서는 11일을 넘기면은 당이 죽는다. 우리 주도권 다 뺏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사생결단에 이제까지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 정도를 넘어서서 당 내에서 주도권을 쥔 사생결단 싸움이 11일까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연히 11일까지는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만약에 그 시점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덕수 후보는 2번이 아닌 다른 번호로 이제 후보 등록이 되는 것이고 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예. 거죠. 일단 나중에 이제 뭐 일정 15% 이상 득표하고 그러면 이제 보전은 이제 받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비는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후원금을 받아서 좀 쓸 수는 있는 거고. 물론 당연히 이제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단기간에 과연 그게 이제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제 또 의문이 남는 거고 그때는 이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결단을 내려야 이제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예. 거죠. 그런데 막 가능하면 그 전에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든 좀 정리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두 후보 모두 부담이 굉장히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나름 이제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이제 각자 도전을 이제 한 거고 일생일대의 기회를 지금 얻은 상태인데 이게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 나름의 정치적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단일화를 피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12일 전에 이제 어찌 됐건 마무리하는 쪽으로 뭐 당의 그 당 지도부의 압박 여부와 관계없이 두 후보 간의 결단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그리고 제가 당 지도부가 빠지라는 얘기를 이제 드린 이유는 이제까지 단일화를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뭐 그 양자가 주도를 했지 네. 제3자가 뭐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두 사람의 결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 지도부가 이게 개입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 예, 뭐 국민의힘을 위해서 조언을 드린다면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시점의 마지노선을 투표용지 인쇄를 하는 25일까지로 못 받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번 주 안에 단일화가 좀 가능할 것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2억 원씩 내고 2억 원씩 내고 경선을 갔다 그것도 3차례나 통과해서 네. 당의 후보가 됐는데 어떠한 후보로서의 지위도 누르지 못한 채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면
바로 광탈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예.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거는 돈과 조직이에요. 당이라고 하는 조직, 기호 2번이라고 하는 조직,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에 배분되는 그 엄청난 대선 자금을 갖다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11일이 지나가는 순간 한덕수 후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로서는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하게 한덕수 후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단일화한다 손 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라는 점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어제 갤럽 조사에서도 예. 소위 단일화했을 때 표 차이가 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럼 그런 거 가지고 대선 이길 수 있겠느냐? 본인이 주장했던 그랜드 빅텐트 이거의 필요성을 주장을 하면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이 무슨 결단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25일까지 단일화하겠다라는 걸 이미 사실상 밝힌 거라고 보고요. 문제는 당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즉 안 받아들이면은 11일 이전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느냐. 아니면은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고집에 밀려서 25일까지 단일화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느냐. 결국은 저는 그 문제만 남은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과거 조봉암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언급하면서 사법살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동안 좀 언급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이 발언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민심이 크게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좀 자신감의 근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중대한 문제죠.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 그것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일당의 후보가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출마가 금지될 수 있는 그런 사상 유례없는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이것은 그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아니라 아마 여기에 김문수 후보라도 그거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후보는 아무도 없을 거다. 뭐 이거 너무나 인지상정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갖다 사실상 선언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대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본인들의 역할입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소위 말해서 DJ 정치자금 수사 관련 부분도 대선 기간 중에는 수사를 중단했었어요. 그만큼 선거 중립을 위해서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원은 사상 유례 없는 소위 말해서 1등 후보를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결정을 왜 굳이 속도를 내서 대선 기간 중에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 뭐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적절한 예로서 조봉암과 DJ는 정치 권력, 그 국가 권력이 어떻게 보면은 후보를 중도에 사퇴시킨 또는 출마 못하게 한 대표적인 판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을 조봉암과 DJ의 급으로 이야기한 것이 맞냐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법부의 부당한 이번 그 시점. 판결 내용은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시점은 대선 개입으로 선언한 거고 국민들에게 본인을 갖다가 살려달라 이렇게 결집을 호소한 거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면 돌파에 나섰는데 이게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전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의 반영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그 논란이 좀 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랜 B 논란입니다. 백업 후보 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발현이 될지 모른다. 예. 그 다음에 2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이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는 게 이 당으로서 옳으냐. 그러니까 예비 후보를 더 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플랜 B 얘기고.
그 백업 후보 이제 후보 명단까지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정청래 의원 얘기도 나오고 추미애 의원 얘기도 나오고 예. 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소식이죠. 그런데다가 실제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가 돼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즉시 이제 백업 후보론 얘기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일단 밖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건데 전선은 이미 형성이 돼 있으니까 사법부 때리기에 지금 다시 나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까지 이 한 달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게 법조계의 이제 인식이긴 하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고관여층이 아닌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스탠스가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부담이 있죠. 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정 정도 지금 여론과 시간을 갖다가 그리고 시점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정도로 저는 뭐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탄핵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법부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15일 날로 예상된 파기환송심, 예정된 파기환송심을 좀 연기해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이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참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궐석 재판으로 판결을 내버리는 경우 이 경우에 어떡할 거냐 이제 이 부분만 남은 것 같아요. 만약에 15일 이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또 이례적으로 15일 날 그러면은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재판 일정을 2, 3일 뒤로 잡아서 궐석 재판으로 판결을 해버린다. 자, 이렇게 예정이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원과 대법원과 판사에 대한 소위 그 권한 탄핵을 갖다가 추진할 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제 문제를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밀어붙인다라면 과연 국민 여론은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이미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돼 있고 당장 이번 주 말이면은 이제 후보로 등록할 사람인데.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 주권 행사를 갖다가 법원이 사전에 박탈을 한다. 또 주권 행사를 못하게 한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사법부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은 사법부와 소위 말해서 차기 권력의 정면 충돌 이 부분을 민주당도 고민해야 되지만 저는 사법부도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과거 트럼프도 미국에서 대선 때 재판을 갖다가 국민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대선 이후로 법원의 재판을 갖다 연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대법원도 국민 주권 행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10일 이후에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어떤 토론도 있을 것이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될 텐데 이재명 후보 이 사법 리스크가 후보의 어떤 그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어느 정도로 좀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중도층 표심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뭐 양쪽에서 아주 극한 대립을 했을 때 역대 대선에서도 우리가 잘 봤듯이 중도층 표심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 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린 건데요. 중도층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대법원에서 유죄를 지금 선고하는 거나 거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 중도층 입장에서는 나중에라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라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주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럼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중도층이. 이제 그 부분을 민주당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백업 얘기도 나오는 거고 플랜 B 얘기도 나오는 거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법부 말씀을 하셨는데 사법부가 뭡니까? 법치주의고, 그러니까 개개 정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을 보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기관이에요. 근데 사법부 입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 범죄자가 맞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되도록 그냥 놔도 이게 옳은 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제 온당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법부가 이미 일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예. 최고 의사결정기관에서 유죄로 일단 본 거 아닙니까? 그것도 네. 중대한 유죄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판단한 상태에서 그냥 이 대통령이 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도 국민에 대한 책임의 방기다. 그래서 여기 생각해야 될 거는 후보의 주권이 아니고 국민의 주권이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선을 27일 앞둔 전국 상황 이종훈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